벌써 2, 3주 전쯤이네요. 저는 극장에서 영화 뉴 뮤턴트를 보고 리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워낙 망작이라는 소문은 많은 영화긴 했어요. 그래도 궁금해서 보긴 봤는데 정말 별로였습니다. 그런 영화의 리뷰를 만들려고 제 시간을 낭비하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그 대신 제가 뉴 뮤턴트를 보는 내내 계속 떠오르는 영화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개봉한 지 벌써 35년이 된 옛날 영화죠. 조창클럽입니다. 뉴 뮤턴트 이야기를 하다 왜 조창클럽 이야기냐, 조창클럽 리뷰를 하면서 왜 뉴 뮤턴트 이야기를 하냐, 조창클럽이 뭐냐 등 많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제가 뉴 뮤턴트를 보며 조창클럽을 떠올린 이유는 두 영화의 이야기 구조가 거의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영화 뉴 뮤턴트는 5명의 10대 뮤턴트 히어로들이 실험실에 갇혀 있다가 탈출하는 이야기인데, 영화 조창클럽도 5명의 10대 고등학생들이 학교에서 말썽을 피워 토요일을 학교에서 보내는 이야기거든요. 두 영화 모두 단 한 명의 절대적인 권력자가 등장합니다. 슈퍼히어로 5명을 관리하는 박사 선생, 고등학교 5명을 관리하는 학교 선생. 5명의 10대 아이들은 이 권력자에 대항해 각종 탈선을 저지르면서 저항하고 각자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와 벽을 허물고 성장한다는 전개도 똑같죠. 장르가 달라 보이는 이 두 영화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소름 돋게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뉴 뮤턴트는 제가 굳이 더 설명을 할 필요도 없는 거의 최악의 영화로 손꼽히고 있죠. 더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조창클럽은 우리나라에선 극장 개봉도 하지 못한 영화였습니다. 서구권에서는 영원한 10대 영화의 클래식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시계태엽장치 오렌지 등 영화 역사에 길이남을 걸작들을 남긴 스탠리 큐브릭마저도 개봉 당시 4번이나 봤다고 하죠. 그리고 영화 속 모범생 연기를 한 배우를 그의 연출작 풀메탈 자켓의 주인공으로 출연시키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배우가 결국 거절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20살이 아직 안 된 아이에게 이런 연기는 좀 부담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조창클럽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나홀로 집에의 각본을 쓴 존 휴즈가 감독한 영화입니다. 존 휴즈는 80년대에 페리스의 해방, 프리티 앤 핑크 등 10대 코미디 영화들을 연달아 히트시키면서 당시 10대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가장 사랑받는 영화인들 중 하나였다고 해요. 저는 이 영화를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야 봤는데 영화 속 캐릭터들의 매력이 너무 뛰어나서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영화를 고등학교 때 보았더라면 제가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 것 같네요. 그만큼 상당히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기는 영화입니다. 이제 영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워낙 옛날 영화라 스포일러를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스포를 피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보고 오기를 추천드립니다. 1984년 3월 24일 토요일, 어느 한적한 미국 고등학교, 각자 다른 사고를 친 5명의 고등학생들이 학교에 나옵니다. 학교 선생은 이들에게 9시간 동안 학교 도서관에서 벗어나지 말고 나 자신이 누구인가에 관한 반성문을 쓰라고 합니다. 이 동네에서는 일명 조창클럽이라 불리는 처벌이라고 하네요. 선생이 자리를 비우고 침묵이 머물던 도서관. 5명 중 가장 양아치스러웠던 벤더가 문의 경첩을 고장내기 시작하며 5 아이들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됩니다. 낡은 청자켓에 바이커 장갑을 쓴 벤더. 80년대 전형적인 바나나 패션을 한 그는 9시간 동안 글만 쓰기 지루해서인지 애들의 신경을 건드리며 놀기 시작합니다. 학교 열정인 클레어한테는 남자랑 잡았냐? 며 성희롱을 일삼고, 모범생인 브라이언에게는 넌 부모가 이뻐 죽으려 할 거다 며 비아냥거리기도 하죠. 아이들은 그런 벤더에 불편해하고 학교 레슬링 대표 선수인 앤드류가 그를 직접 제압하기도 하죠. 심지어 선생님이 벤더에게 더 무서운 처벌을 내려도 벤더는 관용짓을 멈추지 않고 영화의 전개를 이끌어갑니다. 그의 끝없는 관용짓과 비꼬는 말투에 지친 앤드류는 그래서 너네 부모는 어떤데? 라고 하자 벤더는 1인 상황극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What about you, Dad? Fuck you. No, Dad. What about you? Fuck you! No, Dad! What about you? Fuck you! Is that for real? You want to come over sometime? That's bullshit. It's all part of your image. I don't believe a word of it. You don't believe me? No. No? Did I stutter? You believe this? Huh? It's about the size of a cigar. Do I stutter? See, this is what you get in my house when you spill paint in the garage. 벤더의 고백으로 그를 바라보던 내 아이들의 시선도 달라집니다. 그가 학대를 당하고 있는 처지를 딱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아이들 모두 각자 이유로 부모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기에 벤더가 가진 반항아적인 태도에 동조하게 되는 거죠.
급기야 아이들은 선생님 몰래 도서관에서 나옵니다. 이들은 벤더가 학교에 몰래 숨겨둔 물건을 챙기게 되는데요. It's drugs. Screw that vendor. Put it back. Drugs. Boy has marijuana. That was marijuana. Shut up, Dick. Do you approve of this? 마약 앞에서 망설이던 아이들은 결국 선생 몰래 마약 파티를 시작합니다. 대충 이러고 놀다가 진이 빠진 아이들이 결국 모든 걸 내려놓고 대화를 시작하는데요. 학교 레슬링 대표 선수인 앤드류는 무조건 1등이 되어야만 대학에 간다며 레슬링을 강요하는 아버지의 아래서 살고 있었죠. 어느 날 앤드류는 같은 레슬링부에서 부실해 보이는 아이가 보이자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몰아붙이던 말이 떠올라서였다고 하네요. 급기야 그 아이의 엉덩이에 테이프를 붙였다 떼는 폭력 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찬 클럽에 나온 것이죠. 앤드류는 자신이 저지른 짓에 진심으로 죄책감을 느끼고 울먹이지만 아버지는 이런 일이 있으면 대학에 못 간다. 왜 걸려가지고 말썽이냐? 냐 가볍게 넘기려 해. 아버지를 혐오하고 있었습니다. 남 부러울 것 없어 보이던 학교 얼짱 클레어는 부모 사이의 끝없는 갈등 사이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있었죠. 부모가 자신의 관심도 없는 것 같으니 이혼하면 오빠랑 같이 살 거라고 합니다. 한편 학교에서 얻은 얼짱이란 평판을 계속 관리해야 하니 늘 조심스럽고 여성스러운 역할을 강요받고 사는 것이죠. 아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없어 보이던 모범생 브라이언도 입을 엽니다. 우리 이제 친해진 것 같은데 다음 주 월요일에 학교에서 보면 인사를 나눌 수 있을까? 그 질문에 학교 평판에 신경을 쓰는 클레어가 잔인한 현실을 말해버립니다. 우린 모른 척 할 수밖에 없다고요. 아는 척을 하기 시작하면 학교에서 이상하게 소문이 도니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따지는 브라이언에게 클레어는 넌 그런 압박을 알 수 없다라고 하자 그는 그제서야 자신이 저지른 비행을 말합니다. 부모님의 압박으로 올 A를 맞아야만 하는 브라이언이 한 과목에서 F를 맞자 자살을 생각하고 권총을 들고 가 학교 락커에 넣었던 것이죠. 근데 브라이언이 권총이라 생각한 그 물건은 It was a handgun? That was a flare gun. Went off in my locker. It's not funny. Yes, it is. 샌드위치 사이에 설탕과 시리얼을 껴서 먹거나 집그림을 그려서는 비듬으로 눈을 만들며 사차원 매력을 뽐내던 앨리슨도 입을 엽니다. 자신을 항상 무시하는 부모 아래 자란 앨리슨은 자신에게 눈길을 끌리는 행동을 해야지만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녀는 영화 내내 가장 적게 말하지만 가장 눈길이 가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심지어 토요일 날 학교에 나오게 된 이유도 처벌 때문이 아닌 그저 심심해서였다고 말하죠. 이렇게 마약하고 이야기를 하고 놀던 아이들은 정해진 시간이 끝나 학교를 나오게 됩니다. 영화 속 브라이언이 말했듯이 주인공 5인방이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 서로에게 인사를 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더 크겠죠. 하지만 영화는 앨리슨이 앤드류의 유니폼에 있던 배너를 떼가고 벤더는 클레어가 가지고 있던 귀걸이를 선물받아 귀에 끼는 장면을 보여주며 이들이 이날의 추억만큼은 잊지 않을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시키는 에세이 과제는 모범생 아이가 홀로 대표로 써서 책상에 남기는데요. We accept the fact that we had to sacrifice a whole Saturday in detention for whatever it was we did wrong. But we think you're crazy to make us write an essay telling you who we think we are. And you see us as you want to see us. In the simplest terms, with the most convenient definitions. But what we found out is that each one of us is a brain and an athlete And a basket case? A princess? and a criminal. Does that answer your question? Sincerely yours, The Breakfast Club.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이 5명의 고등학생들은 부모에 대한 원망, 선생에 대한 적대감을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다 각자 가지고 있던 마음의 상처를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게 됐죠. 어른들이 규정지은 편견을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던 고등학생들이 진심 어린 대화로
그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영화의 주제는 상당히 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살아가다 보니 편견 없이 사는 게 정말 힘든 일이더군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그런 얄팍한 편견 때문에 멀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 하고 후회하고 반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영화에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첫째, 클레어가 4차원 관종 동자 앨리슨의 얼굴을 화장해주는 부분입니다. 앨리슨이 그렇게 관심을 끌려고 관종짓만 해서인지 거의 막판에 클레어가 앨리슨의 얼굴을 80년대 여자스럽게 화장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뭔가 관종짓을 안 해도 사랑받을 수 있게 했다라는 의미 같기는 한데, 일단 전 앨리슨이 화장하기 전이 너무 귀엽고 좋았는데 더 촌스러워진 것 같아 싫었고요. 각자의 가진 편견을 벗고 진정한 내면을 보라던 영화의 주제와는 달리 시대적인 미모를 강요하는 것만 같아서 상당히 자가모순에 빠지는 장면 같습니다. I'm not a nymphomaniac. I'm a compulsive liar. 두 번째, 갑자기 전개되는 멜로 라인입니다. 시종일관 클레어에게 성희롱을 일삼던 밴더가 클레어랑 사귀는 것은 전개상으로도 상당히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 어느 날 성 감수성의 시선으로는 좀 불편해 보일 여지가 있어 보여요. 여자는 여자답게 꾸미면 사랑받고 남자는 터프하게 성희롱을 일삼아도 사랑받는 그런 모습 같았거든요. 아무래도 80년대 영화였다는 점을 감안하긴 해야겠네요. It was an accident. You're an asshole. Sue me. 이렇게 아쉬운 점이 있어도 저는 이 영화를 여전히 추천합니다. 다른 문화, 다른 시대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시절에 가진 부모에 대한 불만과 갈등은 깊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 전달하는 주제도 굉장히 훌륭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재미도 있습니다. 5명의 고등학생들이 한 공간에서 97분 내내 거침없이 이야기하는 걸 보다 보니 저도 고등학교 시절이 떠오르며 마음이 아련해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시절에 관한 영화 이야기를 하고 나니, 그리고 최근에 호아킨 피닉스가 루니 마라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이름을 젊은 시절 요전한 형의 이름 리버 피닉스로 지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 또 다른 영화가 떠오르는데요.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80년대 영화 허공의 질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은 며칠 전에 본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이 너무나 강렬해서 그 리뷰를 준비하려 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